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검사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입니다.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 수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님이십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유정주 의원입니다. 김병기 수석부총장입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장님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과 함께. 네, 인사말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귀추가 쌍방울 대북 송금 건과 백현동 건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위 말하는 사건의 쿠킹, 익혀가는 과정에 있는 듯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남북관계나 국제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쌍방울 기업이라는 또 김성태 회장 등등이 자기 사업, 자기 계약, 자기 이해로 대변되는 그러한 본질을 다시 또 말 맞추기, 말 바꾸기로 변색해가는 그렇게 맞추어가는 수사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제 꿈을 깨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긴 내용의 그런 기자회견문을 만들었습니다. 차례대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킨 검찰이 조작 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무도한 수사가 결국 신북풍 공작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주장하던 변호사비 대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쌍방울 기업의 대북 테마주 부양을 위한 사업 비용을 대북 사업비, 방북비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적제의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작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창작 소설은 등장 인물과 소재만 달라졌을 뿐 대장동 사건 수사와 스토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유동규와 남욱 대신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게으른 소설가의 자기 표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빚을 내어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찍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기차 등 신사업 투자와 곳곳에 투자조합을 배치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주식회사 나노스 역시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 경협 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 사업을 행하지 않고도 나노스를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습니다. 이후 쌍방울은 나노스 전환사채 200억 원을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주식 전환 청구하여 무려 1,558억 원 상당의 평가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나노스의 투자 유치 자료에 북한 히토리 등 광물 채굴권 사업의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최대의 광산 개발권을 아무 대가 없이 김성태에게 넘기겠습니까? 남북 경협 역사상 계약금 없이 체결된 합의가 없다는 전례에 비춰보면 결국 김성태가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돈은 쌍방울 북한 간의 경협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방울 사건 역시 돈의 흐름만 따라가 보면 답은 나옵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왜 직접 증거가 있는 500만 달러의 실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뒤바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결국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대북 송금은 당시 UN 대북 제재 및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발각될 시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이 무려 8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어떤 경로로 국외에 운송을 했는지 북한에 전달한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혐의만 있고 혐의를 설명할 외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 사업비를 대납할 동기도 역시 없다는 뜻입니다. 2019년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9월 2심에서는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한 경기도지사를 위해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 행위를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직접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남북경협사업 인허가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권한이며 경기도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성태가 구속 전 스스로 밝혔듯이 대북 송금은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검찰은 북한 김성애가 2018년 11월 이화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내지 않아 곤란하다고 하였고 이것을 김성태가 대신 내기로 하면서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남북 경협의 기초도 모르는 허위 주장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2018년 10월에는 북한과 큰 틀에서 협력 사업을 협의했고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11월에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의 개선 비용을 북한이 요구할 이유도 김성태가 대납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모든 남북 경협은 합의서에 의해서 기초에서 진행됩니다. 북한 담당자는 최고 위층의 결재를 받은 후에 남북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무조건적인 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북 간 합의서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사업 내용, 사업 인원, 방법 횟수, 그리고 사업 예산, 책임 주체, 이견 발생 시 조정 방법 등이 명시되고 남북 쌍방이 성명합니다. 스마트팜은 경기도와 북한 간의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절차로 볼 때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의 김성애가 곤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팜 사업은 비용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니라 자재를 지원하는 인도 지원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기자재를 가져가서 야채 재배, 자동화 비닐 온실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에 이르러서야 유리 온실 자재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 간 합의서 체결에 실패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고 비용 등을 언급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농림 복합형 자동화 시범 농장 사업 항목으로 19년도 8억 원, 20년도 5억 원, 21년도 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북미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해제가 추진될 시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검찰 주장과 달리 김성태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방북비 대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북한의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되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방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해 5월과 7월 북한 측은 방북 사안을 포함해 경기도와 합의해온 전체 협력 사업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3국 개최 행사인 제2차 아태 대회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주도한 통전부장 김영철은 근신, 김성애와 박철은 숙청설이 파다했고 김성애는 현재까지 공직석상에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성애의 부하인 송명철이 경기도지사 방북을 언급하고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800만 달러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로 둔갑했습니다.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검찰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자백했는데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외환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입니다. 안부수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성태의 부탁으로 50만 불을 중국으로 운반해줬을 뿐 대북 송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김성태 귀국 이후 번복했습니다. 방용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도 귀국 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들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적용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방식의 회유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남욱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사건 역시 일방적이고 번복된 진술만 남았습니다. 586억 원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의 일방적 진술, 방용철, 안부수의 번복된 진술이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정적 제거에 대한 집착이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쌍방울 수사부를 포함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사적 이익 편취를 위한 각종 불법 행위와 명백한 혐의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사하십시오. 짜맞추기식 수사, 조작 수사, 북풍몰이 표적 수사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사냥이 아닌 수사를 하십시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